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께 유료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조선비즈. 집값에 놀라 머리 깨졌다. 기안84 부동산 풍자 논란. 웹툰 작가 기안84 37세 본명 김희민. 기안84가 웹툰 복학왕에서 청약광풍, 집값급 등등 최근 부동산 상황을 또다시 풍자했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의 머리가 바닥에 크게 부딪히는 장면을 그려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기안84는 지난 26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복학왕 328화 입주를 공개했습니다. 웹툰의 주인공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눈길에도 주저하지 않고 배달에 나서는 주인공은 놀면 뭐하니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해 라면서 몸은 춥더라도 돈이 쌓여야 마음이 따뜻해져 라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에 달해 주변 인물이 놀라자 주인공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답합니다. 물론 만화 이야기입니다. 만화 주인공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사버리자. 빌어먹을 아파트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주인공은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인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광고에는 84제곱평방미터 아파트 매물이 13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신고가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또 1억이 그만 쳐올라 콘크리트 덩어리 주제에 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어서 100만 원 더 벌었다고 기뻐했는데 나의 기쁨을 망가뜨리지 마. 남아있는 노동의욕을 일하며 울분을 토하다가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욕 내세포가 쭈글쭈글해져서 괴멸했다는 설명과 함께 기절의 머리가 도로에 크게 부딪힙니다. 네, 기안84는 이 앞서 복학왕 326화 청약대회 마무리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풍자했었죠. 주인공은 현 정부가 적극 추천하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 선의로 포장만 되어 있다. 그런 집은 너희들이나 실컷 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렇게 평생 일한다고 해도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이런 집을 살 수 있겠냐. 평생 월세나 살다 죽을 셈. 집 없는 노예로 사느니 죽더라도 귀족으로 살아보자는 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아주 잘 풍자한 만화를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및 뉴스. 한국경제TV. 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종부세 납세자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2배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서울시 내 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을 분석 추계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6.4%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약 13%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약 25.4%였던 종부세 대상 총주택수 대비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뒤이어 서초구
24.8%에서 47%로, 송파구 10.9%에서 26.3%, 용산구 13.4%에서 25.8%, 양천구 5.9%에서 14.8% 등 대다수 지역에서 2배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인당 결정세액, 즉 종부세액의 경우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 원에서 2020년 228만 원으로 약 8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 원에서 2020년 342만 원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노원구 118.2%, 서초구 106.6%, 용산구 132.8%, 종로구 114.3%, 중구 114.5% 등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체 인구수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을 가지고 1% 남짓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인구수 통계는 아기와 학생까지 다 포함된 인구수라고 합니다.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하면서 종부세 문제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문제가 되었으며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보시겠습니다. 경향비스, 이코노미, 연준발 실망감에 코스피 2%대 하락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결과에 따른 실망감에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역시 28일 오늘 장 초반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9.3포인트 2.21% 내린 3053.53을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58포인트 0.24% 내린 3114.98에 시작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FOMC발 충격에 2%대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2.05%,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2.57%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1%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 준비제도 FED 연준의 경기 판단이 이전보다 후퇴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의지만 재확인한 게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나 자산 매입 등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매일경제. 비트코인 2018년과 같은 급락장의 시작인가? 전일 3,600만 원 부근에서 3,300만 원 부근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3,500만 원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매물대인 3,600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인 3,300만 원, 즉 3만 달러까지 이탈한다면 2018년에 버금가는 급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과 비슷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때이며 비트코인이 다시 3,6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때 재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지선을 이탈하고 다음 저점을 형성할 때 접근해 보시기 바란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5천만 원 돌파의 시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200만 원 고지 돌파는 다소 시간이 걸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어 왔습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상승장은 또다시 오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한 투자 패턴, 즉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토종 최초 상장 및 시총 1위였던 아이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팍스넷 뉴스, 기술력 입증받은 국내 시총 1위 코인 아이콘 2020년 6월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우는 아이콘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여러 다양한 블록체인 메인넷이 등장하자 이러한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아이콘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은 ICX인데 이 ICX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ICO를 진행해서 15만 이더리움, 하나 약 4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ICX의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 정도로 전체 가상자산 중 63위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인넷 D앱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앱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디파이, 게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 교육 등으로 확장하여 현재 아이콘에는 53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D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콘 관계자는 아이콘은 완전한 탈중앙화 이후 D앱사와 별도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D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의 기술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레디오 아이콘 루프 DID 서비스 활용하여 포항 스마트 시티 조성한다. 2020년 9월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 루프가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등과 포항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항시를 첨단 데이터 경제를 리드하는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포항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본 협약을 통해 마이아이디 기반의 독자적 DID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항시 디지털 ID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며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스마트 시티즌 라이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콘의 개발사인 아이콘 루프의 기술력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2016년 이미 블록체인 엔진인 루프체인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메인넷을 개발해 2018년 1월 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빠르게 발을 담근 만큼 다른 메인넷에 비해 출시도 빨랐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현재까지도 아이콘 메인넷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인넷 외에도 아이콘 루프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 발급 서비스 루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ID 서비스인 마이아이디,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서비스 디패스, 블록체인 기반 방문 자격 인증 서비스인 비즈트미 등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루프체인 엔터프라이즈는 지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마이아이디는 지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더불어 기술보전기금, TS 인베스트먼트 등 7개 투자사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P-랩, 아이콘 넥서스. 아이콘의 합의 알고리즘은 위임 기여도 증명 방식입니다. 즉 DPOC이죠. Delegated Proof of Contribution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노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ICX 보유자들은 아이콘의 네트워크 대표 P-랩, 즉 Public Representative라고 불리는 22개의 아이콘 노드가 있습니다. P-랩인 아이콘 넥서스는 아이콘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열정으로 구성된 아이콘 커뮤니티입니다. 더불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넥서스는 P-랩 아이콘의 신규 기술인 BTP, 아이콘 표준 프로토콜이죠. BTP가 출시되면 완전하게 작동된다고 합니다. 아이콘은 최근 BTP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만들어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 적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비해 기술 개발과 사업 성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ICX 보유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술 및 사업 현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콘은 자사 커뮤니티에 약 34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GDNet Korea, 아이콘 페이코인으로 전환된다. 실생활 결제의 활용.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의 운영사 다날 핀테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의 블록 금정자인 P-랩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날 핀테크는 P-랩에 참여해 아이콘의 블록 생성 검증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아이콘과 페이코인 사이에 시너지를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다날 핀테크는 아이콘 자체 암호화폐 ICX를 페이코인 앱에 연동할 예정입니다. 연동이 완료되면 페이코인 앱 내에서 ICX를 지원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ICX를 페이코인 앱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ICX를 페이코인, 즉 PCI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PCI는 도미노 피자, 달콤 커피, CU 편의점, BBQ 등 국내 6만여 개의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용택 다날 핀테크 대표는 이번 페이코인과 아이콘의 연동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페이코인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